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끈기를 가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끈기를 가져. 끈기와 관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 책 콕 찍어주는 인생과외 99쪽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끈기 있는 자는 시간을 지배하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는 모든 것을 만들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싶다면 먼저 끈기를 가지십시오. 저번 시간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믿음을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믿음에 관련해서 얘기한 게 있죠. 업적을 남긴 사람, 성공한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된다고 믿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될 때까지 믿었죠. 그 될 때까지 믿는 거, 이게 바로 끈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끈기에 관해서 연구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안젤라 리 덕워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 온갖 방면에서 군인들, 학생들, 원래 이 사람이 펀드 매니저 일을 하다가 질려가지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성취를 이루는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관찰하게 됐습니다. 관찰해 본 결과 끈기 있는 애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죠. 머리 좋은 애도 아니고 집에 돈 많은 애들도 아니고 끈기 있는 애들이 성공하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럼 과연 다른 분야에서도 그럴까? 이래가지고 이제 심리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미국 해사니, 육사니 이런 군인들도 연구해보고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온갖 방면에 성공한 사람들 쭉 연구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결정적인 성공 요소 하나를 꼽으라고 했을 때 안젤라 리 덕워스가 얘기한 것은 끈기였습니다. 끈기. 그래서 끈기만 있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끈기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끈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얘기를 하나 얘기해 보죠. 어느 날 우울증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담자에게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몇 가지 하라고 실컷 설명해 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말로는 쉬운데요. 저는 끈기가 없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끈기가 없다고요? 못 살겠다는 생각은 끈기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끈기 있게 우울하잖아요. 정말 끈기 없는 사람은 나예요. 나는 끈기가 없어서 그런 비참한 생각을 끈기 있게 못해요. 끈기 있게 우울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우울증도 끈기 없으면 약간 우울해지다 말아요. 이 얘기를 쫙 했더니 이분이 막 혼란스럽고 당황해한 표정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EFT 한번 같이 따라해봐요. 이러면서 이제 손날 좀 두드리면서 시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정말 징하게 끈질기다. 벌써 10년째 끈기 있게 우울하다. 나는 너무 끈기 있게 10년간이나 우울하지만 어쨌든 이런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젠 덜 끈기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쭉 EFT 했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확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못 살겠다는 사람, 끈질기게 안 된다는 사람, 끈질기게 우울하다는 사람, 끈질기게 용서 못 한다는 사람. 자, 이 모든 끈질긴 사람들, 자, 다 끈기가 있죠. 자, 이제 그런 끈기로 좀 더 다른 데에다 쓰면 안 되겠습니까? 우울해지는 데다 끈기 쓰지 말고 행복해지는 데다 끈기 쓰면 되잖아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꾸준히 뭔가를 느낀다는 건요. 꾸준히 그걸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꾸준히 실패한 사람은요. 꾸준히 실패하게 하는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꾸준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저는 좌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좌절을 거의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좌절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엄청 인생이 제일 좌절했던 때가 재수하다 삼수하게 됐을 텐데, 재수도 힘든데 삼수하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 삼수하느라고 재수에 떨어졌다는 걸 알고서는 일주일 동안 들어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들어 누워 있었는데, 잠자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일주일을 계속 잠만 잘 수도 없고, 잠이 오지도 않고, 잠이 오지도 않는데, 밥도 먹기 싫고, 그냥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괴롭기도 괴롭고, 지겹기도 지겹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겹고 힘들어서 그냥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느꼈죠. 좌절도 힘들어서 못하겠구나. 그래서 결국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뒤로부터 좌절 안 했죠. 왜냐? 좌절감이 들 때마다, 좌절하는 게 제일 힘들어. 좌절하느니 그냥 뭔가 딴 거 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좌절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분들 말 들으면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속으로. 참, 나보다 끈기가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끈질기게 좌절할 수 있을까? 난 힘들어서 못하겠던데. 한 달씩, 1년씩, 2년씩 좌절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나는 일주일을 좌절하고 살아도 힘들어서 못 견디겠던데, 어떻게 1년이나 좌절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어떤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까 좌절하는 이 끈기를 갖고 딴 걸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와 관련해서 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고 직전까지 성수대교는 멀쩡하게 차와 사람을 저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다리 한쪽이 그 위에 있던 차들과 함께 강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느 댐 상류 지역에 큰 비가 내려서 강물이 계속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댐의 한계 수위인 30m까지는 아무런 이상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0m가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강물이 댐을 넘어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아랫마을을 덮쳤습니다. 모든 현상은 변화합니다. 근데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급진적인 변화. 자, 위에 두 사례,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댐에 물이 넘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급진적인 변화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이 두 종류의 변화가 합쳐진 현상들도 있습니다. 물을 끓일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물이 100도가 될 때까지는 그저 뽀글뽀글 합니다. 그러다가 100도를 넘어서려고 한 순간 갑자기 공기방울들이 격렬하게 생기면서 대류를 형성하죠. 그러면서 질서정연한 대류를 형성하면서 뭔가 기하학적인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바로 이때가 점진적인 변화가 급진적인 변화로 바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받으러 와서 묻습니다. EFT하고 화관을 얼마나 해야 좋아지겠느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가 꾸준히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면 어느 순간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뀐다는 겁니다. 이른바 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관해 떠들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혁명을 무르익게 할 수 있는 수많은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 애청자 여러분들도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을 이루고 싶다면 명심하십시오. 날마다 내딛는 한 걸음이 쌓이다 보면은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EFT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이렇게 내 삶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번 EFT 해보시죠. 손날점 두드리면서 따라 해보시죠. 자, 나는 언제 될까 하는 마음에 안달하고 지치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빨리빨리만 외치면서 정작 노력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언제 될까 지켜보느라 정작 할 시간은 없지만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어쨌든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연속 두드리기로 갑니다. 자, 정수리 언제 되나 급하다. 눈썹 빨리빨리. 우물에서 숭늉 찾고 콩밭에서 두부 찾는다. 눈가 이러다 빨리빨리가 사람 잡겠다. 눈밑 빨리빨리 하다가 내가 먼저 빨리 가겠다. 코밑 지켜보는 밥은 더디 있고 마음이 급하면 일은 더디 된다. 턱 잊어버리고 있으면 밥은 어느새 있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일은 저절로 풀려간다. 쇄골 천천히 여유있게 느긋하게 즐겁게 하다 보면 된다. 다 된다. 더 잘 된다. 옆구리 되는 만큼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된다. 다 된다. 더 잘 된다. 가랑비에 옷 젖고 티끌 모아 태산된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끈기와 관련해서 생각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두 마리가 크림통에 빠졌습니다. 첫째 개구리는 발 디딜 곳이 없음을 깨닫고 오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그런 체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놈은 어쨌든 이리저리 몸부림치고 떠있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런 요동이 크림을 버터로 만들어서 버터가 만들어지니까 딱딱해졌겠죠. 그래서 결국 통 밖으로 뛰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의 끈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웃라이어,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죠. 어느 음대 교수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같은 전공으로 같은 음대를 나왔는데 왜 누구는 정상급 독주 연주자가 되고 누구는 그 독주자를 받쳐주는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또 누구는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자리를 찾아 전전하는가. 연구해보니까 그것은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연습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나이였지만 연습 시간이 모두 달랐던 겁니다. 평균적으로 정상급 연주자들은 10,000시간을, 오케스트라 단원은 8,000시간을, 음악 선생님은 6,000시간을 연습에 할애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무엇이든 10,000시간 정도는 익혀야지 자유자재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성취하는 사람은 아닌 사람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거나 총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보통 사람보다 꿈을 쫓는데 끈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합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은 그저 하기 싫어 무슨 핑계든 다 댑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능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재능 있는 실패자들만큼 흔한 것도 없습니다. 천재성도 끈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실패한 천재라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교육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명문대 출신 백수들로 가득합니다. 끈기와 결단, 그것만이 사람을 전지전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저는 저한테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주 유능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 다음에 학벌도 그 다음에 떨어지고 환경도 나빴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에도 다양한 사람도 있는데 성공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 돈이 많아야죠. 아니면 운이 좋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운과 돈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끈기입니다. 끈기.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그 이상의 성공 법칙은 없습니다. 제가 온갖 책들을 쭉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안젤라 리 덕워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얘기한 끈기. 모든 천재성의 원천은 끈기입니다. 끈기. 끈기만 있다면 시간을 지배할 수가 있고 시간을 지배하면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되는데 10,000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에 4시간씩 잡으면 7년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매 7년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살에 정신 차려서 35살에만 정신 차려도 70살 정도 되면 무려 5개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시작해서 한 뭐 10,000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아주 엄청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재능과 관련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교 학생일 때 교내 산수경시대에서 전교 3등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전교 1등한 애가 이제 저희 동네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시대 문제는 고등학생도 다 못 푸는 문제가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았죠. 지금까지 저는 뭐 천재들의 책도 수없이 읽었고 지기 싫어서 온갖 똑똑한 사람들과 피나는 경쟁을 했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도 여러 명 만나기도 했지만 뭐 제가 뭐 떨어진다고는 생각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나보다 똑똑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바로 그때 제가 3등 했을 때 전교 1등 했던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 동네 친구거든요. 동네 친구인데 그때 제 느낌이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맞출까? 걔가 거의 다 맞췄을 거거든요. 고등학생도 다 못 푸는 수학 문제 어떻게 다 맞출까? 예,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저도 3등 했으니까 못한 건 아닌데 그때 저는 정말 걔가 천재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의 산수 문제는 보통 사회에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걔가 뭔가 큰일 하나 할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는 노력을 전혀 안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그냥 노력을 거의 안 했고요. 공부를 거의 안 했죠. 그래도 머리는 좋아가지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서 대충 시험 볼 때나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산대 공대를 갔었는데 제때 제가 그때 오래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부산대 공대는 또 지방대 공대는 꽤 괜찮았거든요. 그 나쁜 건 아니었는데 이 친구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 머리가 정말 좋다. 천재적이다. 두 번째, 공부를 정말 안 한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정말 노력 안 하는 그것 때문에 천재성을 전혀 발휘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이 다 된 나이인데 그냥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그냥 아무 야망 없이 아무 업적 없이 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그 친구 만나면 고향 가서 한 번씩 만나면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참 재능이 참 좋은데 뭔가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은근히 압력을 넣었는데 전혀 자기는 뭘 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친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능이 있다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엄청 열정과 끈기 그것만이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은 재능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능이 있어도 끈기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제가 뭔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느냐?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은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는 모든 것을 걸고 될 때까지 하는 끈기를 가졌다는 거. 그러니까 제 유일한 재능은 끈기가 너무 좋다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저에게 인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은 없었지만
꾸준히 할 줄 아는 끈기를 갖고 있었고, 그걸로 이제 뭐 별다르지 않은 특별할 게 없는 재능을 계속 개발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끈기 이상의 비결은 없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다면 끈기를 가지십시오. 예. 그리고 끈기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울하다면 끈기 있게 우울한 생각 하시는 거고, 계속 좌절하고 있다면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뭐냐? 끈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끈기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되는 사람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끈기를 쓰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끈기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는 그 끈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끈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번 EFT를 해보시죠.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따라해 보시죠. 나는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무엇이든 핑계대지만 하여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벌써 지치고 질려서 그만두고 싶지만 어쨌든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자꾸 그만두는 내가 믿고 싫지만 어쨌든 나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자, 정수리. 또 온갖 핑계를 댄다. 싫다, 귀찮다, 힘들다, 못한다. 눈썹. 이런 내가 싫다, 밉다. 눈가.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해보자. 눈밑. 늦더라도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도착한다. 코밑.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되는 만큼 되는 대로. 턱. 여유있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다 보면 된다. 어쨌든 다 된다. 더 잘 된다. 쇄골. 노는이 장독 깨자. 이왕 깰 거 하나 더 깨자. 이왕 깬 거 또 깨자. 아예 버릇 삼아 자꾸 깨자. 옆구리.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되는 만큼 되는 대로 여유있게 편안하게 느긋하게 가다 보면 된다. 어쨌든 다 된다. 더 잘 된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두 번째 시간 끈기를 가져였고요.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끈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끈기를 어디에 쓰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예.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그 끈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쓰십시오. 그러면 다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